그냥 끝내기 좀 아쉬워서 급하게 하나를 더 넣었고요. 그래프보드.js에서 그래프 5를 추가하는 코드를 하나 새로 넣었어요. 이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컴포넌트 하나당 그래프 하나씩 넣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컴포넌트 하나에 그래프 3개를 같이 넣습니다. 그래프 5를 추가했고요. 자, 그래프 유형이 바뀌었죠. 막대 그래프가 아니라 파이 그래프 혹은 원 그래프라고 부르는 건데 클래스 이름이 아크 엘리먼트예요. 그리고 컴포넌트는 파이라고 가져오시면 되고요. 여기 마지막에 등록되는 것도 변경이 돼 있을 겁니다. 배포 자료에 체크돼 있어요. 컨테이너 안에 다른 예제들은 예제가 하나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의 넓이를 50%로 설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얘의 넓이를 100%로 잡았고요. 이 안에 지금 3개를 넣는 상태라서 플렉스를 걸었어요. 3개가 각각 동일한 간격 잡히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컨테이너 안에 있는 애들을 사이즈를 높이 조금 키워주고 사이즈를 33.3% 3개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미디어 퀄이 적용해서 모바일에서는 100%. 자, UI는 이 정도 설정했고요. 객실 등급별 탑승객 수예요. 그래서 이게 탑승객 수, 등급별 생존자 수, 사망자 수예요. 등급이 애당초 3등급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3칸짜리 배열로 각각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생존자 수, 그 다음에 전체 탑승객 수, 생존자 수, 사망자 수 이렇게 초기화를 해놓고요. 자, 처음에 이제 요 데이터가 ACC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이슨 객체가 들어올 거예요. 제이슨 객체의 객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배열의 인덱스에서 써먹으려면 그냥 1씩 빼주면 되겠죠, 순서대로. 자, 일단은 데이터 하나가 1명이니까 전체 탑승객 수는 무조건 등급에 맞게 1 증가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존 여부에 따라서 서바이브드를 카운트해줄지 데드를 카운트해줄지 결정해주면 돼요. 전체 탑승객 수는 들어오는 데이터 하나당 1명인 거니까 무조건 1씩 증가해주면 카운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생존 여부에 따라서 생존자 내지는 사망자 수에서 1 증가해주면 됩니다. 그럼 자기 등급에 맞는 인덱스 번호가 업데이트 되겠죠. 인덱스 번호에 맞춰서 카운트를 올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콘솔에 한번 찍어 봤습니다. 반복문 돌리면서요. 갑자기 마우스 커서가 안 보여. 됐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꺼졌네요. 자, 그래프 5에서 그래서 여기 전체 탑승객 수가 216명, 1등급 같은 경우는 216명이고 그 중에 생존자가 136명, 사망자가 80명. 요거 두 개를 더하면은 216이 맞아야겠죠? 맞네요. 나머지 확인 생략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세 개를 각각 파이 그래프에 걸어줄 거예요. 하나만 보면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일단은 등급은 고정이니까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3개니까 각각 파이의 색깔도 3가지 색깔을 미리 놨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에다가 탑승객 걸어주면 되고요.
자, 범주 위치는 왼쪽으로 설정했고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데이터만 바꿨어요. 나머지는. 자, 만약에 지금 여기가 뭐 218명, 그럼 여기는 100명, 여기는 118명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에 표시될 때는 알아서 면적이 비율에 따라서 나와요. 보통 파이 그래프가 시각적으로 의미하는 거는 퍼센테이지잖아요. 근데 마우스를 올리면 실제 그 데이터 수치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위를 퍼센트로 안 하고 명으로 지정했어요. 자, 뭐 요거 보면은 이제 1등급이 지금 탑승자 수가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3명 정도 탄 거고, 2등급 수는 조금 더 적네요. 2등급 수는 2명이 탄 거고, 3등급은 6명이 탔다고 칩시다. 근데 생존 비율이 1등급이 제일 많잖아요. 여기는 3명 중에 2명이 산 거고, 여기는 2명 중에 1명이 산 거고, 여기는 6명 중에 2명이 살았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1명, 1명, 4명.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3명 중에 2명이 살았다라는 거, 2명이 살았고 6명 중에 2명이 산 거하고, 그러면 실제로 죽은 그 사망자는 이쪽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유추하는 게 돈 많으면 살 수 있다. 그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뭐 데이터 해석하는 것까지는 우리 범주는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이 그래프까지 했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 더 했으면 하는 게 선 그래프예요. 선 그래프까지는 그래도 많이 쓰이는 건데, 선 그래프의 특징은요, X축이 무조건 시간대로 가야 돼요. 어떤 지표 하나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지표가 바뀌는 걸 보여줘야 돼.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날짜별 매출액 변화, 변동추이, 월별 매출 합계 변동추이, 뭐 이런 거요. 근데 이 타이타닉 데이터에는 그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선 그래프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데이터는 없어요. 그래서 선 그래프를 다른 말로 시계열 그래프라고도 합니다. 시간에 따른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그래서 선 그래프는 여기서는 지금 적합한 게 없어서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리액트 전반적인 내용은 진짜 끝이 났습니다. 고생들 했고요. 이제 내일 나머지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리액트로 만든 프로젝트가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 얀 빌드라는 명령을 내리면, 이거 전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얀 빌드라는 명령을 내리면 프로젝트가 이제 빌드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은 빌드라는 폴더에 하나의 HTML 파일과 여태까지 우리가 작성했던 모든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하나로 병합돼서 스테이틱이라는 폴더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빌드를 하고 나면 맨 처음에 우리가 HTML에 CSS랑 자바스크립트 넣었던 형태 있죠. 그 상태가 돼요. 그냥 정적 HTML. 그러면은 이제 요 index.html을 지금 우리가 공부한 형태라고 하면은 컨트롤러의 뷰로 쓰는 거예요. 스프링부트 컨트롤러의 뷰로 거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리액트라고 하는 게 결국은 HTML 파일 하나 만드는 용도예요. 그럼 이제 HTML 파일 이렇게 한 줄로 다 병합돼서 쭉 들어가고, 여기서 스테이틱 폴더 안에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를 참조하고 있거든요. 이 파일을 열어보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짰던 리액트 코드가 이따위로 병합돼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HTML과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는 거예요, 리액트는. 그럼 이거를 웹에 노출시키려면 어떻게 하겠어? 컨트롤러 만들고 뷰로 연결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프론트엔드는 백엔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프론트엔드만 공부하겠다고 하는 게 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거 HTML이랑 꼴랑 HTML이랑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는데 이거 갖다 뭐래요? 컨트롤러에다가 갖다 붙여야지, MVC로. 그래서 한 2년 전쯤부터 꽤 많이 검색에서 나오는 게 스프링 부트랑 리액트 개발 환경을 병합해서 연동시키는 거.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만들고 그 안에다가 리액트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끼겨 넣는 거야. 그래서 스프링 부트에서 실행 버튼 누르면 리액트가 같이 실행되겠죠. 아예 개발단부터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많이 있는데, MVC도 버겨운데 이것까지 하면 기절하겠죠. 저도 이거는 아직 안 해봤어요, 사실은. 네, 인텔리제이로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는. 얘기의 결론은 이거예요. 리액트는 한 HTML 페이지 하나만 만드는 용도의 자바스크립트다. 사이트 전체를 만든다라는 거는 리액트로는 사실 감당이 안 돼요. 한 페이지짜리야. 그리고 그 한 페이지를 스프링 부트에 뷰로 삽입시켜서 전체 사이트가 나온다. 그렇게 이제 개념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어요.